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성 김승호입니다. 오늘 1월 5일 목요일 160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회를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사실 그 한 해가 지나면서 오늘이 160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쉼 없이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 시간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또 질책 덕분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제가 얻어지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이러한 상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하고 느끼게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네, 듣기도 합니다.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그래서 제가 철이 없어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제가 하는 행위가 자랑질로 밖에 비춰지지 못하는구나. 겸허한 마음으로 변명 아닌 저의 답을 드린다면 저는 그냥 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을 뜻을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 또 제가 글을 쓰고 매일 쓰는 글을 매일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제 자신에 대한 배우지 못한 욕구, 또 열심히 시를 써야 되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무언가 나의 영역적인 어떠한 글의 법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그것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한 의지가 모여서 매일 게시하게 되는 것이니 달리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보내고 알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그러한 제 각오와 의지가 표명되어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되고 누군가에겐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솔직히 사람이 자랑하고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제 글이 뛰어나고 특출나서 좋은 글로 누군가에게든 칭찬받을 수 있는 글은 아닐지언정 제 나름대로의 시의 법과 방식,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저는 습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또 때로는 인정받고 때로는 그것이 가치로 여겨져서 누군가에게는 또 상을 받고 어떤 단체로부터도 상을 받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튼 그것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랑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런 말씀이나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세상을 평안한 눈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색안경 끼지 말고요. 색안경 껴서 눈에 색이 바라면 결국은 맹인과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편파적인 부분이 될 테니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4도 나오는데 바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오히려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스산한 그런 날씨, 그런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니까는 자꾸 이제 겨울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사실 눈과 어떤 그런 얼음, 고드름 그런 것도 떠오르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소망, 희망, 바램, 평화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가 보죠. 생각하는 기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밑그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채워진 것들이 결국 입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정으로 따지면 저희는 아직 민족 명절이 안 됐으니까, 설이 안 됐으니까 12월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1월 5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새삼 아직은 뭔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여튼
이럴 되어서 분주함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들 때문인지 몰라도 사회 국제 정세나 뭐 국내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뭐 할 거 없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어제는 교육부의 발표로 깜짝 놀라는 5.18 민주화 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했다? 야, 이거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정부에서 원했던 애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민주화의 밑거름과 같다라고. 저는 그 말과 지금에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좀 상반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격차가 심해서 그거에 화내고 이해를 못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50대, 40대, 50대, 60대만 돼도 어느 정도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역사적인 상황들, 군부 쿠데타, 그 광주 학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모르고 있다, 잘 모른다, 외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에서 교과목을 삭제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역사가 왜 거꾸로 자꾸 태엽이 풀린 것 마냥 거꾸로 가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그때 그 희생자들과 아픈 유가족들, 이 사회에 멍들었던 트라우마 같은 많은 질병들, 마음적인 상처들이 아직도 저 역시 있는데 왜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왜 바꾸려고 하고 삭제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시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사안들은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긍정과 부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갖는 그 개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거는 극과 극으로 가죠. 자신의 정치 생각, 뭐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막 그것이 진보라고 해서 좌파를 몰아내고 뭐 좌파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이런 것은 사실 저는 그런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인이 아니죠. 독설가가 돼야죠. 그리고 아니면 그가 정치인으로 가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좋은 생각이 좋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좋은 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많이 만들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 긍정의 마인드가 글로 표현됐을 때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그 누군가 위로받은 이가 사회에 봉사하게 되고, 그 봉사하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지향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를 쓰고 매일 제가 시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이러한 유튜브 채널로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감하시고 교류하시고 소통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시인이 아닐지언정 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접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의 직업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취재 영상 같은 것도 가끔 올라오게 되고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어떠한 문제점이 어저께 이제 폭발됐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폭발이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쳐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지역 사회는 술렁술렁하고 있고 혼란의 도가니로 빠진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일소돼서 정말 고향 특례시가 시로서의 가치와 또 살기 좋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 예전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마을이 다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 시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항상 그러한 제 마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또 저에 대한 그 어떤 재능이랄까, 제 지혜, 제 생각이 표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열심히 제 일로서 또 제 삶으로서 열심히 해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지는 그 마음에는 어떠한 것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시를 씁니다. 매일 쓰는 시에서 제가 느끼고 바라는 마음들이 소망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또 바쁜 일정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쓴 나무 장작처럼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 장작처럼, 다성 김승호. 나무가 생을 다하고 나눔에 부족할 것이 없을까 싶어 제 몸을 내어준다. 나이테를 보니 꽤나 오래 산 듯 살면서 비바람도 추위도 봄날의 햇살과 태양의 뜨거움도 맛보며 사람들을 위해 무던히도 많은 것을 나누었으리라. 그래도 끝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을 다하며 이제 장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한 줌의 죄로 떠나기 위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나무 장작을 보며 나도 사람으로 살며 욕심부리지 말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지 각오를 다져본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나무 장작 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이제 그 시골이라 가능했겠죠. 그게 아마 제가 그 사진을 산타 마을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산타 마을 한켠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나름 저것을 가지고 뭔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찍어뒀던 사진을 가지고 오늘 이제 새벽에 그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 했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 했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참 그 어떤 존경심 같은 그런 숭고한 그런 어떤 뭔가 잘 마무리 지어진다라는 그러한 모습에서 감사함과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글로서 표현하기에는 조금 제가 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글에서 제가 좀 더 나은 글, 좀 더 좋은 글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작더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나무 장작에 대해서 또 쓴 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제가 보고 느끼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 글로 메모해 두고, 그리고 사진으로 남기는 거는 저의 일상의 생활이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저의 어떠한 가치와 어떤 에너지, 그런 어떤 작품들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실까요? 목요일입니다.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은 이제 또 휴일이 시작되고 하지만, 어쨌든 다가오는 구정 명절을 또 위해서라도 또 준비하셔야 되고 마음 써야 될 일들이 많으실 거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처리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기쁜 일 가득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빌면서 오늘 또 다성 김승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